안녕하세요. 부동산 여지도입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관광 휴양지이며 생태, 휴양, 레저를 모두 갖춘 호수로 장기적인 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경매에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 영상을 본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의 주택, 건물을 보는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해 놓으시면 보다 좋은 영상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펜션은 2개의 동으로 나눠 있으며 구조를 보시면 매우 세련된 복층형 펜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멋진 구조와 더불어 시세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진행이 되기에 누구나 혹 하겠다 싶었는데요. 감정가는 무려 10억 원에 나왔던 매물인데요. 현재 반값인 4억 원대에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하면 추천가 2억 원대를 바라보는 매물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모르고 낙찰을 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정읍시 산정동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리조트, 펜션, 내장산 CC가 있는데요. 펜션으로 운영한다면 미래에 발전적인 숙박업이 가능할 듯 보이는 위치입니다. 내장산 CC 하면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수도권의 클럽처럼 시설도 가장 최신이고요. 다녀간 많은 분들이 호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바다보다는 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 뒤로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내장산 국립공원인데요.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이 많은 곳으로 가을이면 단풍이 멋진 곳인데요.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있어 케이블카를 타고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할 부분이죠. 펜션 건물입니다. 이름이 몽하너 숲 펜션으로 실제 운영이 되었던 곳인데요. 3층 건물 2동과 토지가 모두 일괄로 나온 매물입니다. 1층에는 수영장, 바베큐장,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이 있는데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확인해보면 2017년 11월 16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층은 152제곱미터 약 46평, 2층은 136제곱미터 약 42평, 3층은 102제곱미터 약 31평, 모두 숙박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 된 아주 새 건물인데요. 하지만 외관만 보시고 판단을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매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입찰보증금 또는 낙찰금액 전부를 날릴 수도 있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원 기일 내역을 보시면 2번의 유찰 이후 경매 일자가 변경 계속 지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요. 채무자가 정말 건물을 헐값에 놓치기 아까워서 지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이런 물건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새 건물이지만 조금만 꼼꼼히 외관을 확인해 보면요. 많은 곳에 균열과 클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페인트 작업으로 일정 기간 숨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균열과 함께 나타나게 되죠. 모르고 낙찰을 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누수에 있어서 내부 심각성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경매의 특성상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1층입니다. 주차장이 있는데요. 총 4대가 가능하고요. 중앙으로 수영장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온다면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놀이가 가능하기에 너무 좋죠.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5년 정도 된 방치된 수영장으로 보이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내부 균열, 고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다 물선자로 드릴게요. 1층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요. 한 곳이 아닌 천장 여기저기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수로 인하여 페인트가 떨어지고 물이 줄줄 흘러내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에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계단을 통해 2층 객실로 갈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자네들이에요. 계단을 자세히 보시면 타일이 모두 떨어지고 남은 모습인데요. 바닥에 떨어진 타일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떨어진 부분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였지만 일부 긁어내고 임시로 타일을 붙이거나 했다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멋진 새 건물처럼 보일 겁니다. 임시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균열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에 불과 1년 정도만 지나면 현재 증상 그 이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주의해야겠죠.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 객실과 연결되고요. 2층과 3층과는 내부 계단이 있는 복층 구조의 멋스러운 펜션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수영장이 있지만 복층인 3층에는 외부에 개방형 욕조가 있는 풀빌라 펜션 구조입니다. 항공 영상을 보시면 이곳이겠네요. 확인해본 바 방수 페인트를 덧칠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 보였는데요. 개방형이다 보니 비만 와도 아래로 물이 줄줄 새는 듯 했습니다. 실내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기에 어렵게 실내를 확인하였습니다. 실내는 사람이 지낼 수 없는 어디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몰딩, 도배 장판 등 일부 수리 후 제가 확인을 하였다면 알 수 없었던 부분이기에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합니다. 벽, 천장을 보시면 덧댄 합판이 변형되고 떨어져 나오고 수많은 곰팡이 등으로 심각할 정도의 누수가 있어 보였는데요. 일반적인 결로 현상으로 보기에는 화장실 2층 화장실 그 아, 세면대 네. 있죠? 거기에서도 물이 새가지고 세면대에서 여기는 저희가 고쳤는데 곰팡이와 습이 너무 심했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붕뿐만 아니라 벽을 통해 빗물이 들어오는 누수까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붕 상태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지붕을 보시면 빗물이 고여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결국 누수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지붕 물매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곳이 실리콘이 보이는데요. 실리콘 작업은 언젠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실리콘 작업으로 보이는 이곳 등에 있어서 보강포 작업이나 방수 작업을 추가적으로 여러 겹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듯 합니다. 이 펜션의 가장 멋진 곳으로 생각되는 복층으로 연결된 하늘이 보이는 내부 계단입니다. 정말 예뻤는데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누수가 심한 곳으로 보여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부분으로 일단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있다고 하고요. 고인 물이 흘러내린다고 하는데요. 유리 주변으로 마감된 실리콘이 균열로 벽을 타고 누수가 있어 보이고요. 가장 먼저 점검이 시급해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내며 관리하는 분께서 부분 수리한 흔적이 있어 보였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방수를 하고 도배장판, 몰딩 작업 등을 한다면 1, 2년은 모르고 지낼 수는 있겠지만 균열은 계속 진행하기에 더 심각한 누수가 발생될 것입니다. 가구, 이불 등 모든 도구가 사용할 수 없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 2년에 한 번씩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에 현실에 맞지 않겠죠. 실질적인 진단과 꼭 수리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결로, 곰팡이 등은 누수 외에도 단열재 부실 공사 시 발생될 수 있지만 건물 외벽을 보시면 클랙, 금이 가 있는 균열을 확인할 수 있어서 외벽을 타고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구조의 복층형 펜션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누수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면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고요. 오랜 방치로 인해 동파 때문인지 보일러가 모두 고장난 상태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운영하며 관리해보고자 지인관계로 보이는 분께서 지냈는데요. 지내기 위해서 한 곳만 직접 보일러 수리를 한 듯 했습니다. 법원 기록상 임대차 관계는 없었고요. 대항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 더 정확한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기에는 건물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5년 된 건물로 새 건물입니다. 최초 완공 후 펜션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후 누수 등으로 휴업을 하고 한 번 더 일부 수리를 하고 영업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 상태를 확인해본 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주위에 골프장, 리조트, 숙박시설이 혼재한 곳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가지대로 보입니다. 옆 토지를 보시면 측량의 흔적이 보이고요. 이곳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로 100% 분양이 완료된 곳이고요. 현재 리조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전기, 수도 등 기반 설비는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개발이 더딘 미성숙 단지입니다. 현재 109호 통합연수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주변으로 상당한 개발 호재는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건물 1층에는 4대의 주차 공간이 있지만 얼마든지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곳 도로를 중심으로 6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지방공사만 되어 있을 뿐 모두 공터로 방치 중에 있는데요. 도로 위쪽으로는 차량을 돌릴 수 있게 회전 구간을 만들어 놓았고요. 양봉하시는 분이 임시로 사용 중으로 보였습니다.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1층 숙박시설에는 다목적실, 화장실, 세탁실, 바베큐실, 수영장이 있고요. 2층 숙박시설에는 주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가 있고요. 3층 숙박시설에는 침실이 2곳, 화장실, 외부 하늘을 볼 수 있는 욕조 공간이 있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거실 창 기준으로 동향으로 보이는데요. 동향은 아침에 햇살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기에 아침형 인간에게 활기찬 면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겠지만 겨울에는 조금 더 춥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같은 구조의 복층 펜션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내부 누수 문제는 모두 비슷하고요. 신축이지만 새로 신축하듯 대수선을 진행하여야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권 총액이 11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등기 권리관계를 보시면 2017년 11월 16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로 이후 모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소멸되지 않은 저당권은 없겠고요. 경계를 확인해 보면 아래 필지도 측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담이나 울타리는 없지만 한눈에 경계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요. 숙박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펜션으로 실제 거주하는 환경으로는 생활 편의시설 등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위치입니다. 투자 목적이나 숙박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에게는 추천드리는 매물이며 반드시 수리비 부분을 감안하시어 가격 책정에 있어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수리비를 생각하신다면 예상 매각가는 2억 원대로 생각이 됩니다. 최초 감정가 10억 원입니다. 현재 2회 유찰이 되었고요. 최저가 4억 8천만 원. 매각 기일은 2023년 12월 4일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인 유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매각 기일은 2024년 1월 8일 예정이고요. 추가 유찰 시 다음 매각 기일은 2024년 2월 19일 최저가 2억 3천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감정가보다 80% 저렴한 가격인데요. 최초 감정가 10억 원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2022년 5월 4일 시점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법원에서 대상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금액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면요. 주변으로 펜션, 리조트가 있으며 추가적인 펜션,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숙박 사업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곳입니다. 300m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가까운 거리인 용산호 주변으로 생태, 휴양, 예절을 모두 갖춘 사계절 관광허브로 탈바꿈할 계획인데요. 현재 50억 원을 들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숲길과 대나무길, 데크길 등 3.5km에 달하며 앞으로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더할 계획이랍니다. 500m 거리에 내장산 골프장, 리조트, 그리고 대단히 건설 중인 리조트가 가까이 있습니다. 800m 거리에 보건소가 있고요. 1km 거리에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발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위치를 축소해 보면요. 동쪽으로 남원, 서쪽으로는 변산반도, 남쪽으로는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군산, 전주가 있습니다. 내장산 IC 고속도로까지는 5km 거리로 가까이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에서 저 멀리 대전에서 접근하여도 1시간, 2시간이면 도착 가능한 위치로 접근성에 있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 혐오시설을 확인해 보면요. 묘지나 축사, 고압전선 등 혐오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으로 마을이 없으며 이렇다 할 텃세나 발전기금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만 하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꼭 임장을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